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400원대를 열어둬야 할 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 환율의 함수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죠. 12,000건을 찍었던 6월달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2,300건에 그치고 있는 8월달 거래. 이제 9월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2,300건 선에서 이후에 데이터가 더 합쳐지게 된다면 한 3,500건 선 정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환율의 영향을 확실하게 거래량도 받고 있다.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달러 가치에 힘입은 외국인 투자 세력들이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도 크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이 됐죠.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찍어서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래량은 반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송파구,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했던 곳 8월달 74건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9월달 이제 1일이 됐는데 과연 74건에 비해서 얼만큼 9월달 거래량이 회복이 될 것인가? 글쎄요. 앞으로 집값 자체가 굉장히 기우뚱하면서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거래량 위축은 더욱더 쪼그라들 가능성 높겠고요. 비강남권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노원구 역시도 233건에 그쳤습니다. 8월달 거래. 6월달 거래가 거의 900건 선, 950건 선에 육박했었는데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거래 위축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아니었습니까? 비강남권 중에서. 그래서 6월 달에는 무려 600건에 육박했는데 8월 달 들어서 47건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준다 하더라도 그 고점의 집값을 더욱더 들어 올릴 만한 호재도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27 규제가 약발이 다 해서 이후에 서울 집값은 다시 엄청난 추세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정말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하는 워딩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격적 공급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2차, 3차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게 집값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규제가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포구 역시도 마용성,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을 고스란히 따라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달 거의 800건 선에 가까웠었는데 지금 8월달 들어서는 120건 될까 말까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쪼그라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동구도 거의 800건 육박했었는데 74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최고가 그리고 반등한다, 우상향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공급량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값이 들려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량 감소는 결국 신축 시장에 해당된다. 지금 건설업계 업황의 악화 때문에 찍어서 낼 수 있는 신축이 제한이 돼 있죠. 대신에 지금 밀려있는 구축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팔리질 않습니다. 이거 공급량 아니고 뭡니까? 이걸 꼭 공급량 계산할 때 빼더라고. 그러니까 신축만 공급이 된다라는 어떤 이상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량 위축이 결국은 집값을 들어올린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제 말은 증발돼 버렸어요. 너무나 고농축된 아파트값 때문에 이 분양가 자체가 손에 닿지를 않는데 누가 신축을 사냥하겠습니까? 당연히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가 이제 1336원. 이건 옛날 얘기죠. 지금 1393원까지 해서 1400원까지 지금 치솟까지 노멀한 상태가 됐어요. 이제 1400원 이 시대가. 4대 시중은행 달러 예금 추이도 역시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시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9월이 제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중일 통화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다 부진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위축되는 그런 어떤 바람. 중국이 뭐 거의 5년간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고, 일본은 1990년도 버블이 터졌기, 그래도 빨리 터진 게 다행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의 어떤 저성장을 뭐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어떤 추이에 있는 거고, 일본 경제력은 그만큼 또 뭐 내수가 워낙에 뭐 아주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자본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결국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지금 이어질 예정인데, 이게 지금 거의 개무시되다시피 하니까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치는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그 가치 확대의 중심축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국민들을 모두 폐각망신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판단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시장을 좀 제대로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증산 4구역이나 그리고 신길 2구역 같은 여기 이 도심 복합 공공사업이 이제 9월 달에 제대로 시동을 걸게 되면 아마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절대로 얼죽신 고집할 이유가 없다. 물론 여기도 뭐 신축일 수 있겠지만 분상제고 정책적 방향 속에서 나오는 이런 공급들은 여러분 잡으셔야죠.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뭐 3,000세대가 훌쩍 넘어가고 이익공유형, 그 다음에 뭐 전세, 장기 전세 부분, 그리고 공공임대, 또 공공분양 형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분 적립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8억 정도 하더라도 뭐 8천만 원 정도면 10% 정도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또 이익공유로 나온다면 한 3억대에서 한 4억대 수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이 분양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환율이나 대내외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 상암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마포구하고 굉장히 뭐 살을 맞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마포 생활권이라도 뭐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신길 2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1,300가구 이상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익공유형, 그리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잘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구축은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해서 내가 예측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늦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서 이 그때 나오는 어떤 이 기회들은 좀 잡으셔야지 뭔가 좀 어느 정도 이 우회적인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도심 공공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상제 아파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결국에 가서는 미국발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한국의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9월달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동산 시장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함수관계입니다. 함수관계. 결국에 가서는 관세에 의해서 경제 기조의 체력이 고갈되고, 또 이후에 뭐 그런 가치의 어떤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뭐 붕괴될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한국 아파트의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 쪽 동향을 많이 좀 살피셔야 되겠고요. 뭐 지난주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뭐 시장 예상 부합치에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근원 PCE가 좀 불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라는 지금 발목이 딱 잡혀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관세 부분,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 자본시장의 투심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교역하는 상대국의 경제적 관계, 또 경제적 이익, 또 경제적인 어떤 폐해들이 어느 정도 그 상대국에 대한 어떤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날아올 수 있는 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 지금 위태위태한 피사의 사탑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그냥 어퍼컷 한 방 맞아버리면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상화폐와 주식은 관세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채 쪽으로 지금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의 금리 부분, 주택담보대출, 물론 뭐 소폭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 따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뭐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고점 아파트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그냥 초월해버리는 초월된다고 해서 뭐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물 건수가 지금 뭐 7만 5천 건에서 7만 7천 건으로 지금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거의 2천 건 수준이 훌쩍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집주인들이 이제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가세로 아무리 버텨봤자 지금 호가로 승부해내기에는 너무나 매수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가락 갖고 이렇게 장난친다고 해도 눈 안 돌아갑니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6,643건. 하나도 줄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서초구 역시도 5,100건에서 5,220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양천구 역시 2,900건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그냥 묵혀두는 무슨 간장종지 묵혀두는 것 같기도 하고 된장 묵혀두는 것 같기도 하고 김치 이렇게 아파트 가치가 어느 정도 간장 된장처럼 묵혀두면 예전은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10억, 20억씩 올랐는데 이제는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장독대가 깨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흐르면 건물이 감가가 되듯이 장독대 역시도 그렇게 묵혀뒀던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뭔가 리사이클링 되면서 뭐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들 이제 뭐 접어야 할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등포구 역시도 뭐 2,900건 선으로 머물러 있잖아.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관세의 변동성은 한국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뭐 0.1%대로 이제 뚝 떨어뜨릴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 전망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수출, 투자, 소비 역시 뭐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이런 매물들, 결국 소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지 누가 집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거 다 수출, 투자, 소비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누가 사주겠냐고. 결국에 가서는 투매, 가격 던지고 나와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심지어 미국은 소비자 이 심리지수 자체가 지금 58.2로 0.4포인트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관세의 영향의 어떤 역풍들이, 부작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미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도 역시 트럼프 재선 이후에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에서 밝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변수,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아파트 시장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현상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은 별개로 움직였어. 그만큼 한국 아파트 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앞으로 더 오를 거고, 더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정도 뭐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완전히 현실 가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이 바로 아파트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자본 자체가 이 커넥트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 연결이 된 거라. 그러니까 5년에서 3년 상간에 이런 급격한 어떤 변동성의 이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미국이 나비 날개짓을 하면 한국 아파트 시장은 거의 허리케인이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까딱까딱 하니까 지금 국내 소비 역시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환율과 뭐 원자재값 영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내놔도 이게 관세 정책,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론적인 얘기들을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꺼내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 시장도 지금 외국인이 빼고 있습니다. 순매수로 돌아가가지고 한국 주식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외국인도 지금 코스닥 시장도 지금 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조금씩 위축되어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자본시장과 연동된 아파트 시장 역시도 상당히 뭐 공급 물량에 의해서 집값이 다시 뭐 치고 올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국내 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격 가치가 정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전반의 자본시장의 흐름과 환율과 금리와 국채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의 조건이 매겨지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됐다는 얘기지. 결국에 가서 사인 간에 뭐 호가들 올리기, 뭐 가격 띄우기, 뭐 자전거래 등등 해서 뭐 등기 안 치고 빤스런 했던 그런 모든 작전들은 다 이제 일소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한국 아파트 시장도 시장의 원리에 근거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좀 약간 늦춰지고 있는 부동산원의 지표를 하더라도 이 성장세는 계속해서 깎여 나가고 있다. 16주 만에 지금 최저치를 좀 찍고 있고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보세요. 외국인들 다 관망세로 돌아섰잖아. 당연히 아파트 시장도 매수자들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스키 슬로프처럼 뭐 쭉 내려왔는데, 요거는 상승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상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야지. 이거 그냥 뚫어버려야 됩니다, 지하를. 근데 뭐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 불씨 남았다, 뭐 금리 2연속 동결해서 성장률 0.9%로 뭐 상향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모든 경제 현안의 변동성이 집값을 상당히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띄우는 어떤 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 누르는, 찍어 누르는, 결국에 가서는 한국 아파트 시장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그 아파트 가치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높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팀목이 없잖아. 디딜 만한 버팀목이 없는데 뭐 어떻게 더 아파트 값을 지켜 올리겠냐고. 가계신용 잔액 추이 보세요. 1952조. 이런 와중에도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계부채가 이거 다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GDP 대비 이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다 팔아봤자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누가 그 값에 사줄 것이며,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이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에 의해서 자산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주담대 증가폭은 뭐 터무니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하는 그런 어떤 추세고, 지금 뭐 조금씩 소폭 줄어드는 어떤 이 느낌적 느낌은 주지만 계속적으로 이 집에 대한 어떤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의 DNA,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627 규제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났고, 반토막, 그러니까 주담대 자체가 좀 움츠러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이 시장에서 가격 추이가 정상적으로 내려가느냐의 어떤 이 부분, 가장 이 방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대출 부분이 이렇게 말라가 버리니까 지금 뭐 새마을금고에서는 무려 뭐 4억 5천을 그냥 직원이 자기 이 명의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양반이 또 돌아가셨네. 결국 이 4억 5천만 원 정도 예금하신 분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부당대출까지도 뭐 일어나고, 별의별 뭐 그냥 편법적인 어떤 대출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분이 뭐 2억 6천 정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금융기관 자체도 지금 뭐 가짜 임대인, 임차인, 전세 대출 150억 꿀꺽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627 규제가 상당히 강단 있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런 편법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문이 딱 막혀버리면 이전에 다 우회해서 치고 들어가고 틈새 노려서 치고 들어가서 거점 아파트 잡아가지고 곱하기 2배 해가지고 시세 차익 빼고 나온다라는 이런 도식이 딱 박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양반이 4억 6천 대출 받아가도 어디 썼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아파트 사는 데 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폐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도 앞으로 627 규제보다 더 좀 단단한 어떤 규제들이 좀 나와서 자금줄, 뭔가 좀 흐트러진 자금줄을 좀 상당히 강단 있게 좀 더 조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아파트 값이 정상화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빚장 걸린 은행은 뭐 지금 빨대 딱 꽂아놓고 예대금리 진짜 더 벌리고 있잖아. 그죠? 지금 빈집만 13만입니다. 13만. 예? 터무니없죠. 공급 부족해서 뭐 아파트값 올라간다. 그 반대편에는 13만이 빈집이야. 그것도 서울이야. 사직 2구역, 옥인 1구역, 충신 1구역, 성북 4구역. 서울 빈집만 어마무시합니다. 왜? 투기꾼들 들어와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냥 뭐 자금 물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먹고 튀는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정비사업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집만 뭐 13만 원. 그리고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주택자 역시도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잔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 이게 반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돼. 1주택자는. 이게 안 되면 대출을 회수해버리는 아주 강도 높은 지금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비사업 규제 해제에 의해서 빈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입주를 못해서 정말 불 꺼진 아파트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담대 회수하고 3년간 제한해버린다잖아. 반년 내에.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집을 안 팔아버리면. 그 정도로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지금 렉이 딱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 대출도 뭐 거의 지금 빗장을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주자 전망 지수 달성이 당연히 뭐 75.7로 훅 떨어져. 전월 대비 뭐 41%나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결국 입주를 못해. 집도 못 팔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끼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전세 시장 보세요. 강남은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고 강동구 역시도 뭐 마찬가지고 마포구 역시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성동구도 뭐 경기권 역시도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에 와서는 전세가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빡빡해진 관계로 더 떨어지는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고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나올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집값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어떤 정상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액면대로 지금 계속해서 불꽃놀이 터트리려 하는 이 아파트 시장의 우상향 그리고 또 다시 폭등한다 반등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9월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엄청난 집값의 분수령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부동산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자본시장의 이제 변화가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별개의 길을 걸었던 이 두 영역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글로벌한 자본시장의 흐름 때문에 한국 아파트 시장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일들이 9월 달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